네, 이번에 다룰 키워드는 며칠만 더 또는 반성은커녕 반격을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유세 현장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맞아요. 저 잘못한 건 맞은데 한동훈 위원장부터 깨끗하라고 하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보다는 반격을 택한 양문석 후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발 못한 사람이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것 옛 어른들이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권자들은 양문석 후보의 태도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위기를 잘 돌파하는 사람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적반하장격 태도로 느낄까요? 직접 듣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디다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양문석 욕하면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합니다. 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의 딸의 논문 배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세상의 비밀번호를 수자리 넘게 써서 수사 방해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어따 한동훈이 양문석에게 고소한다 그따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그따위 말을 한단 말이냐, 너부터 깨끗하라 이랬는데 아마 양문석 후보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참모들하고 어쩌면 당 지도부하고도 이제 긴밀한 연락 속에서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100% 완전 수그려서 사과 일변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반격 전략을 택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으로 물고 늘어지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한 기자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방금 전에 유튜브도 올렸습니다. 네. 자신이 이제 사전 투표하는 모습을 담긴 영상을 올렸는데 네. 이곳에는 이 자신의 논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없었고 네. 오히려 정권 심판론만 2분 동안 계속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내가 하는 투표가 바로 윤석열 심판이다 이렇게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한 건데요. 네. 이 양문석 후보 그동안 이 언론 접촉을 피하면서 나름 이제 좀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 왔었는데 네. 뭔가 다른 전략으로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 이 유세장에 등장해서 마이크까지 잡고 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고요. 특히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되레 여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당신부터 깨끗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언론과 검찰, 대통령실이 악의 삼축이 돼서 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이를 보도한 이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좀 허물을 잠시 덮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점차 이 수세에 몰리자 오히려 이 반격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스포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격이 곧 수비다. 공격이 곧 방어다. 뭐 최대의 공격을 하는 것이 수비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스포츠에서 있는데 최 국장님,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악의 삼축, 언론, 검찰, 대통령실 이런 말을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가해지는 여러 가지의 사퇴 압박, 또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영 논리로 돌파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안산 갑에는 거기는 뭐 민주당 굉장한 우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지층만 잘 결집해도 나는 당선된다. 네. 그런 생각이죠. 뭐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게 왜 이기주의냐면 본인은 안산갑에서 혹시라도 당선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지지층만 잘 결집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뭐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론에 따라서 사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동훈 위원장을 물고 들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양 기자님, 우리가 어떤 사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핵심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번 일의 핵심 본질은
대출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어제 중간 결과를 지금 새마을금고중앙회하고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지금 세 개의 카테고리 크게만 분류하더라도 세 개의 큰 잘못이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용도 이외로 유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출의 목적이 사실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 자금에 안 쓰이고 주택 구입 자금에 쓰였다. 네. 이 점은 이제 양문석 후보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지금 일종의 대환 형태로 사금융을 빌린 것을 갖다가 이 지금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았다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 사업자 용도를 허위로 증명을 했다. 앞서 그 대출된 서류가 지금 5개 업체 7건인데 네. 그중에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나 네. 이런 허위 업체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런 대출을 받는데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도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 네. 그러니까 드러난 비위만 해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정도고, 그래서 지금 일부는 수사 의뢰까지 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냐면은 사문서 위조죠. 네. 어떤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래 명세서 이 부분 위조됐다. 가짜 서류다. 그리고 사실 일단 죄명으로 들어간 것은 사문서 위조만 들어갔지만은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출 사기인지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해서 일단 위법성이나 불법성 부분에서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입니다. 네. 항영이 이런 일이 터지면은요, 이제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 거기에 이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아마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고 어제 그제부터 지금 조사에 응하느라 아마 밤을 새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00여 개가 넘는 이 새마을금고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 쪽은 뭐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점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새마을금고 중에 몇백 곳은 뭐 또 적자 운영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런 보도가 또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용도 말고 대출을 할 때 이 돈은 이곳에 써야 된다. 이렇게 꼬리표가 딱 붙어 있는 돈을 다른 곳에 쓰면 유용이 되는 거죠. 내놓은 서류가 다 가짜일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새마을금고 내부에서의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부실 심사를 하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금고가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한 기자 제출한 서류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예, 이 보통 대출을 받으면은 석 달 뒤에 사후 점검을 하는데요. 네. 근데 양 후보의 딸이 낸 이 사업 관련 증빙 서류 7건도 모두 대부분 허위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물품을 샀다는 업체, 이 업체를 확인해 봤더니 네. 이 거래를 한 액세서리 업체는 이미 대출을 받기 전부터 폐업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얼리 업체와 의류 업체 모두 이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양 기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가 양문석 후보와 그 딸이 어느 정도 여기 개입했는지도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가령 양문석 후보 부부, 딸, 이렇게 가족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대처를 했을 것 같은데, 돈을 11억을 불린 다음에 나중에 이걸 어디다 썼습니다, 이제 관련 증빙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폐업한 업체를 일부러 골라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가능성이 지금 배제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 대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업 대출이라는 게 이게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중개인을 끼고 네. 중개인이 뭐 나한테 맡기면은 뭐 이런 서류들 다 해주겠다. 실제로 이제 기자가 어떤 그 대출을 받을 거를 가정을 하고 어제 뭐 접촉을 한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개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거 우리가 사업자 실제로 사업한 실적까지도 다 만들어주겠다, 조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런 대출도 그런 그 중개인의 어떤 제의나 이걸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장 등록 그 주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딸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그 주소지가 있을 텐데 거기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빌라였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뭐 허름한 빌라였고, 인근 주민한테 물어봐도 그거 한 2달 전부터 사람 들여다보는 거 못 봤다라고 네.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어제 이제 특별히 이제 지목이 된 것은 대출 그 차주로 낸 딸인데, 딸에서 그칠 일인지 아니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대 초반의 대학생 딸이 이거를 혼자 결정했을 것인지, 이것은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어제 발표도 보면 네. 그 대출 모집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대출 네. 모집인. 그렇게 네. 보면 양문석 후보와 수성새마을금 그 사이에 대출 모집인이 있던 걸로 보여요. 대출 네.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과 대출 모집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대출 모집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 중개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네. 이 대출 모집인과 양문석 후보 간에 자 이걸 문서를 어떻게 그 가짜로 만들어서 네. 대출을 받자. 그리고 나중에 3개월 뒤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요구를 하면 또 증빙 서류를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서 하자. 뭐 이런 합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대출 모집인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대출 모집인 이것을 이제 브로커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마 거기도 수수료가 또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 요소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아마 양문석 후보는 이렇게 변명을 할지 몰라요. 통신 판매업이기 때문에 뭐 번듯하게 간판을 걸 필요는 없을 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사람의 왕래 자체가 없었다. 뭐 이런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부터 일부 보도 국민의힘도 또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던데 예를 들면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김부겸 후 선대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비하 논란이 있을 때 사퇴 같은 걸 촉구하시지 않았겠죠. 아,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힘 좀 과도한 억측, 뭔가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여기저기다 이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해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네. 좀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 네. 지금 양문석 후보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양문석 후보 문제와 네. 김준영 후보 두 문제는 지금 이 사안이 점점 더 커질 개연성이 있고 네.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수긍이 안 가는 면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당 지도부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고민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떤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걸 좀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약간 판세가 괜찮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네. 그건 여러 가지 정황상 보여지는 판단인데 다만 최근 며칠간 국민의 후보 지지율이 따라붙는 게 있고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전문가라든가 등등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샤이보스 같은 게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방법론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몇 가지 확인도 해봤는데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은 쪽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고 네.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우리 이제 나오지만 뭐 한국갤럽이라든가 전국 지표조사 같은 데서는 그게 응답률이 높은 대표적인 조사인데 네. 그런 것은 좀 민주당이 좀 더 불리하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거 등등을 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이 판세 자체를 뭔가 압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 네. 항상 선거라는 거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네.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판단이 되게 요구되는 상황인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선거는 모른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부분적으로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이것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만약 그런 기미가 있다면 그거는 오판일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점까지. 하나 약간만 더 예. 붙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정도의 지역구가 지금 초박빙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오차범위 이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가 오차범위 이내인데 그렇죠. 만약에 그중에 한 절반 정도인 뭐 한 20개 정도가 20개 정도를 민주당 일퇴되고 네. 20개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 네. 의석 격차는 40석이거든요. 아, 40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양문석, 김준영 두 후보 문제에 대해서 네. 물론 저는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런 대응도 하셨을 텐데 조금 더 진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성원 기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양문석 후보의 진짜 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잘못했다는 것인지, 편법은 있지만 잘못은 없어라는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 점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이게 양문석 후보 오늘 유튜브 영상엔 사실 그 잘못했다 이런 발언은 전혀 없었긴 합니다. 아, 네. 하지만 그동안 예. 잘못했다 이런 점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일단 이 말로는 사과라는 단어도 여러 차례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 잘못했고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하지만 과연 이것을 이제 반성과 사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이 문제죠. 특히 양 후보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잠시 허물은 덮어주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말을 꼭 함께 덧붙입니다. 일할 기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름의 투트랙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대출이 다 드러나고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냐, 어떻게 국회를 가려고 하냐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어떤 판단에 이르렀을까, 이런 점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박성민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는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좋은 정치로 갚겠다. 잘못했지만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계속 책임져 가야 할 몫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현장 검사 결과가 뭐 중간 발표지만 좀 발표가 된 것이고 이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서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양문석 후보의 추가적인 해명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퇴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완주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 국면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잘못했다라는 읍소 전략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뭐 사과를 충분히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어떤 현장에서는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본인도 뭐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유권자들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장 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또 대출 중개인이나 딸에 대한 뭐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은 사실은 첫 출발은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불량품이다, 뭐 매국노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은 막말 발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논란이 진행이 되다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처음에는 편법 대출, 뭐 유법 대출, 뭐 불법 대출, 유령 대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논란이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